이번 시간에는 선물옵션 거래자가 관심 있게 보고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옵션 거래자라 보니까 코스피 200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하다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대표 종목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빠지면 그걸 빼버리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결국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니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고 싶고 네이버도 사고 싶고 카카오도 사고 싶고 그죠? 이름 있는 종목들을 다 사고 싶은데 돈은 한정적이고 그죠? 그럴 때 타이거 200 ETF라든지 코스피 200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들, 이런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몰빵이 불가능해요. 몰빵을 해서도 안 되고 몰빵 하면 큰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횡령할 수도 있고 오너 리스크가 존재하죠.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로 내 계좌에 손실이 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몰빵이 불가능합니다. 개별 종목들은 몰빵이 불가능해요. 해서도 안 되고 샀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은 몰빵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코스피 200은 몰빵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종합주가지수랑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타이거 200 ETF나 코덱 200 ETF라든지 아리랑 200 ETF라든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희들은 매수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타이거 200 ETF를 제가 권하는 이유는 수수료가 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펀드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펀드에 대한 운영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큽니다. 보통 1%가 넘거든요. 그런 거는 운용을 아무리 잘해도 1%씩 맨날 매일 여기 매년 뺏어 가면 10년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몇 퍼센트가 빠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타이거 200 ETF를 꾸준하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도 또 중요한 거죠. 제가 기준선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 거래는 이렇게 이런 기준선들이 있어요. 가격 이동평균인데 대부분이 다 이 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21선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61선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61선을 좋아해요. 61선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200 ETF예요. 타이거 200 ETF는 3월 2020년도 3월 19일 날 19,446원을 찍고 반등을 해서 현재 고점 45,138원 그죠?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42,460원입니다. 많이 올랐죠? 종합주가지수랑 거의 동일해요. 선물지수 종합주가지수랑 거의 비슷해서 선물지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니까 선물지수랑 비슷하겠죠. 어떻게 거래하느냐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떨어질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날이 15일이다. 수요일이에요. 근데 나는 차트를 보는 것도 힘들고 그냥
15일 날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자주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15일 날 100만 원씩 계속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을 4분의 1 조각 내서 매주 수요일마다 매수하시면 돼요. 그렇게 거래하셔도 되고 그렇게 거래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거래하느냐죠. 이 기준선 거래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만약 매수할 때가 요때다. 내가 15일 날이 이날이었어. 그러면 이날은 파란 선 위에 있으니까 매수합니다. 그리고 요날도 매수해. 그리고 요날도 매수합니다. 왜? 파란 선 위에 있으니까. 요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파란 선 밑에 있죠. 매수하지 않습니다. 모아요. 저축합니다. 그리고 요날 또 보니까 요날도 파란 선 밑이에요. 그냥 저금합니다. 그리고 이날도 15일 정도쯤 되니까 요날도 파란 선 아래에요. 그리고 이날 보니까 드디어 15일 날 올랐습니다. 파란 선 위로 올라탔어요. 그러면 요만큼 모아놨던 돈을 매수.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모아놨던 매수하지 않았던 거를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놨던 돈을 다 매수하고 또 내가 또 투자할 돈 100만 원을 또 같이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날 또 15일 날 9월 15일 날 또 되겠죠? 이날 또 파란선 위니까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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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파란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하지 않고 파란선 위에 있으면 매수해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파란선 아래에서 매수하지 않고 다 모아놨다가 파란선 위로 올라타면 매수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200 ETF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주들 상장 폐지될 종목들 사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기준선 거래를 하면서 계속 매집을 하시다가 계속 보유만 하면 안 돼요. 언젠간 팔아야 됩니다. 언젠간 팔아야 돼요. 나는 목표를 6만 원이 됐을 때 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만 원에 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매도를 해요. 그리고 상황을 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다면 비중을 줄여서 생각을 한다든지 좀 기다린다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기준선 거래에 대해서 또 선물옵션 거래자가 권하는 ETF를 말씀드렸어요. ETF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가 있는데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타로 들어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거래할 거, 또 계속 거래할 거를 원하는 거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정을 하면서 계속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에요. 매집을 원한다. 나는 주식으로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타이거 200ETF라든지 아리랑 200 ETF라든지 코덱 200 ETF라든지 수수료 좀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서 매수를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별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별 종목들은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자기 자산의 유동성 자산에 약 비싸다고 생각하면 한 50% 정도 이하로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 역시 50% 정도는 코스피 200 ETF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종목을 선정을 한 5개 종목 이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무난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배분할 거냐, 어떻게 연동성 거래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이 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